다항수의 적분법부터 한번 보자. 다항수의 적분법. 자, 우선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부정적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지 fx를 미분한 것을 스몰 fx라고 한다면, 이것을 거꾸로 가면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가 됩니다. 역연산 관계. 그래서 우리가 fx를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fx의 역함수를 역함수했다가 다시 역함수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함수가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분으로 끝나면 뭐가 생겨요? 적분 상수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을 미분하면 그럼 뭐가 되나요? 2x가 되겠죠? 그러면은 거꾸로 2x를 적분하면, 이걸 적분하면 뭐가 되느냐? x제곱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미분했을 때 2x가 되는 게 x제곱밖에 없나요? x제곱 더하기 1도 미분하면 이게 되고, x제곱 더하기 3도 미분하면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적분했을 때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 개야.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적분의 표현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인테그랄 2x dx에서 이것을 우리가 피적분 함수, 이거를 적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2x dx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이거는 2x를 적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적분은 무슨 개념이야?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뭐를 미분하면 이게 나올까? 이거야. 뭐를 미분하면 x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미분했을 때 2x가 되는 게 이거밖에 있는 게 아니라 뭐 x제곱 더하기 1도 있고 x제곱 더하기 3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퉁쳐서 적분상수 C로 나타내보자.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적분상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원래 함수가 되지만 얘는 뭐가 생겨요? 적분 변수가 생기는데, 근데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fx를 적분한 다음에 얘를 다시 x로 미분하면 얘는 그냥 fx가 돼요. 얘는 적분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이 있다고 해보자. 2x 더하기 3을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보자.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보자.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얼마가 되나요? 승우야, 2x 더하기 3 미분하면 뭐가 되지? 2요? 2가 된다, 그죠? 2의 인테그랄 2의 dx가 된다, 그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적분하면 2x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근데 적분상수 C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2x 더하기 3을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은 2x 더하기 3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2x 더하기 C라고 나와. 근데 2x 더하기 3을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보자. 자, 그럼 2x 더하기 3을 적분해볼까요? 이거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적분상수 C 써주면 되겠다, 그죠? 근데 이거를 미분해. 그럼 뭐가 되죠? 2x 더하기 3이 된다, 그죠? 똑같이 나오죠, 이거는. 똑같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거나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적분으로 끝나면 상수가 적분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으로 끝나면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희주하고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 x의 n제곱. 여기 지수는 뭐가 돼야 돼요? n.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은 지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얘가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뭐야? 앞에 개수가 1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 미분했을 때 n 더하기 1이 곱해지는 걸 받아줘야 돼.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적분상수 C 써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4 요거 적분하면 지우 적분 한번 해볼까? 4분의 1에 x의 4제곱 x 세제곱 4x 적분하면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 한번 볼까요? 정적분의 성질. 인테그랄 c의 fx dx다 라고 하면 여기 적분면수가 x야. 그런데 c는 그럼 뭐가 돼? 적분면수가 아니니까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밖으로 빼도 되겠죠? c의 인테그랄 fx dx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 이것은 따로따로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도 따로따로 써도 되고 아니면 합쳐서 써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이란다. 부정적분의 성질. 부정적분의 성질.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은 우리가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아래 이걸 우리가 아래 끝이라고 하고 이걸 위 끝이라고 했죠, 그죠? 아래 끝과 위 끝이 있는 게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줘야 돼요? 이곳에 부정적분에다가 대괄호 쓰고 아래 끝을 밑에다가 위 끝을 위에다 쓴 다음에 그다음에 요곳에 부정적분에다가 b 대입한 거에서 요곳에 부정적분에다가 a 대입한 거를 빼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럼 적분상수를 왜 안 쓰느냐?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부터 2까지 x제곱 dx다 라고 써볼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3분의 1에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인데 여기다가 c를 한번 써볼까?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가 돼? 3분의 8 더하기 c가 되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3분의 1 더하기 c가 되네? 그럼 빼주면 어차피 적분상수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적분상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적분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쓸 때는 적분상수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그러면은 fx dx ft dt 1부터 2까지 fx dx 1부터 2까지 ft dt 자, 이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종범아 이거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는 뭐가 돼? fx 적분면수 c1 얘는 라지 ft 적분면수 c2 우선 적분상수가 다를 수 있고 그죠? 적분이 상수가 다를 수가 있고 또 뭐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는 x값이 여기는 t값이기 때문에 x값이 얼마냐 t값이 얼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죠? 승환아 이거 같을까 다를까? 이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우리가 부정적분이 라지 fx인데 1부터 2까지 이거는 부정적분이 라지 ft인데 1부터 2까지면은 여기다가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것을 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를 뺀 거기 때문에 어차피 f라는 함수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x제곱이면 얘는 t제곱이라는 얘기라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 대입해서 2를 대입하면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도 한번 보겠습니다. K의 fx dx가 a부터 b까지 이것도 우리가 아까 부정적분처럼 적분면수가 아니면 밖으로 빼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gx의 dx. 이것도 우리가 따로따로 써서 a부터 b까지 fx dx, a부터 b까지 gx dx 따로 써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도 따로 써도 되고 아니면 합쳐 써도 되는데, 합쳐서 쓸 때는 어때야 돼? 합쳐서 쓸 때는 아래 끝과 윗 끝이 같아야지만 덧셈이나 뺄셈을 합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르면은 합쳐 쓸 수가 없어, 그지? 자, 그 다음에 a부터 a까지 fx dx는 얼마가 될까? 승우야 이거 얼마가 되는지 알겠니? a부터 a까지 fx dx면 이곳에 부정적분에다가 a 대입한 거에서 이곳에 부정적분에다가 a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뭐가 돼? 얘는 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위 끝과 아래 끝이 똑같으면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fx dx와 b에서 a까지 fx dx. 희수야 이거 같을까 다를까? 응? 같아야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응? 오, 그렇지. 부호가 다릅니다. 왜? 이거는 FB에서 FA 뺀 거고 요거는 FA에서 FB 뺀 거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부호가 반대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같아지겠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윗끝과 아래끝을 바꾸고 싶어. 아래끝을 윗끝으로, 윗끝을 아래끝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 대신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fx dx, b부터 c까지 fx dx는,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여기 윗끝과 여기 아래끝이 똑같네?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거를 a부터 c까지 fx dx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뭐가 되나요? fb-fa가 될 거고, 요거는 fc-fd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fc-fa니까 여기 된다, 그죠? fc-fa니까 여기 된다. 그래서 여기가 덧셈이면서 윗끝과 아래끝이 똑같으면 여기 있는 아래끝에서 여기 있는 윗끝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a부터 x까지 ftdt 이것을 x로 미분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x 대입한 거에서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a 대입한 거를 뺀 거야. 이것을 x로 미분하자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x로 봤을 때는 얘는 x에 대한 식일까요? 상수일까요? 지우야, 얘는 라지 fx는 x에 대한 식일까? 상수일까? x에 대한 식이고, 이거는 x에 대한 식일까? 상수일까? 상수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적분한 거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되고,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겠다, 그죠? 0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를 x로 미분하면 fx가 됩니다. 이거는 공식처럼 우리가 알아둬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종범아, 이거는 뭐가 될 것 같아?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a 대입한 거에서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x 대입한 거를 뺀 거고, 이것을 x로 미분하자. 그러면은 종범아,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 0 된다, 그죠? 왜냐면 상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미분하면 뭐가 돼? fx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fx가 된다, 그죠? 마이너스 fx. 얘는 마이너스 fx가 돼. 얘는 x가 윗끝에 있고 얘는 윗끝, x가 아래끝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x가 돼.
보죠? 얘는 x가 위 끝에도 있고 아래 끝에도 있어.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x 플러스 a 대입한 거에서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x 대입한 거를 미분한 거잖아. 그러면 적분한 거 미분하면 스몰 f가 돼서 x 플러스 a가 되고 이것도 적분한 거 미분하면 fx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d dx의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이거는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x 대입한 거에서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x 대입한 거를 빼주면 되고 이것을 미분해보자. 그러면은 이거 미분하면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가 되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손미분해 주셔야 됩니다. 손미분. 그래서 이거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얼마가 돼? 2x가 되겠다. 여기는 fx가 되겠다. 요것은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정적분해라고 해서 다 상수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부터 b까지 ft dt 요거는 상수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a부터 x까지 ft dt 요거는 상수일까요? x에 대한 식일까요? t에 대한 식일까요? 승환아, 요거는 x에 대한 식일까? 상수일까? 아니면 t에 대한 식일까? X. x에 대한 식이 됩니다. 왜냐면 라지 f에다가 x 대입한 거에서 라지 fx에다가 a 대입한 거 빼주면은 이게 x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죠? x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x ft dt 승우야, 이거는 x에 대한 식일까? t에 대한 식일까? 상수일까? x에 대한 식일까요? t에 대한 식일까요? 상수일까요? X요? 뭐냐고? x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이야? 상수야? X. 그치, x에 대한 식이 되겠다. 왜? 적분변수가 t니까 얘는 밖으로 빼. 그럼 뭐가 되죠? x에 a부터 b까지 ft dt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희수야는 뭐가 되죠? 상수일까요? t에 대한 식일까요? 상수가 됩니다. 그럼 상수 곱하기 x니까 뭐가 돼?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 된다. 그죠? 1차식.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식이 돼. 그래서 요거 밖으로 빼주면은 x에 대한 식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상수가 되고 요거는 x에 대한 식이 되고 요것도 x에 대한 식이 된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정적분을 함수된 함수의 극한도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인테그랄 a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가 0으로 나아갈 때 x분의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이거 위끝 대입한 거에서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아래끝 대입한 거를 빼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거 빼기 이게 x가 된다. 그지?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a다. 그죠? 그럼 이것은 뭐가 돼요? a와 x 플러스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x가 0으로 나가면 얘는 어디로 나가가? a로 나가고 얘는 a에 있으니까 a에서의 미분 계수다. 그죠? 근데 적분한 거 미분하면 뭐가 돼? 원래 함수가 되니까 fa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a 값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나가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부정적분에다가 위끝 대입한 것을 아래끝 대입한 거 빼니까 x가 a로 다가갈 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되고 요거는 x 마이너스 a가 돼서 마찬가지로 이거 평균 변화율인데 x가 1로 다가가면 얘는 a에 있고 얘는 a로 다가가니까 a에서의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a가 되는데 이것도 미분한 거
적분한 거 미분했으니까 원래 함수가 돼서 FA가 된다. 여기서 문제가 있나? 우리가 30번 문제 한번 볼까요? 30번 문제 137쪽에 30번 문제 한번 보자. 1부터 x까지 ft dt. 자, 이것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더하기 ax를 만족할 때 f3의 값을 구해보자. 우선 얘를 양변을 뭐 해볼까? 양변을 미분해보자. x에 대하여 미분. 자,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우면 뭐가 될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를 양변을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fx가 된다. 여기 나왔죠, 그죠? 아래가 상수, 위에가 x, 이거를 미분하면, 그죠? 그러면 이 dx가 여기 지워진다, 그죠? 그러면 fx가 된다, 그죠? 그럼 fx가 되고, 자,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ax 더하기 a가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a 값을 구해줘야 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해보자.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자.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 종범아 이 값은 얼마가 될까?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0이요. 그치, 0이 된다. 그치? 0이 되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a 더하기 a가 돼서 a는 1이 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그 다음 이제 정적분의 활용을 한번 넘어가 볼까? 자, 우리가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a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게 바로 넓이 s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부터 b까지 fx dx는 x는 a, x는 b, y는 fx,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라고 우리가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넓이가 s1, 이 넓이가 s2라고 해보자. 그럼 이게 y는 fx고,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은 우리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넓이가 플러스로 나오는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넓이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s2 마이너스 s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가 이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교점을 구해서 a부터 c까지는 fx dx를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자.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플러스가 되잖아.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fx dx 이거는 그대로 놔둬도 되겠다. 어차피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나와 그러면 s1 더하기 s2의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다. 자,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해보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누가 더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넓이가 나옵니다. 반대로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더하기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이때는 gx가 위에 있으니까 gx에서 fx를 빼서 적분을 해야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위에 있는 도형에서 아래에 있는 도형을 승원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능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었죠? 수능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 자, 넓이 공식 있어요. 첫 번째,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c인데 교점이 알파 베타다. 이 넓이를 s라고 해보자. s를 구하는 공식은 6분의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 공식입니다.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y는 mx 플러스 n,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 교점이 중요해요. 따라서 이 넓이는 6분의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a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 두 개 갖다 놨을 때 최고창의 개수. 그것의 절대값. 여기다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최고창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넓이가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a 프라임의 x제곱 더하기 b 프라임의 x 더하기 c 프라임이다.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해? 교점이 중요합니다. 알파 베타. 따라서 이곳의 넓이는 s는 6분의, 이거는 두 개 갖다라고 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최고창의 개수가 a-a 프라임이 되겠다. 이것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 그죠? 다 비슷비슷하죠? 생긴 게? 그러니까 뭐만 달라? 여기 두 개 갖다라고 놨을 때 최고창의 개수만 써주면 되겠다. 그죠? 일단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이 넓이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나머지는 다 2차식인데 2차 함수인데 얘만 3차 함수야. mx 더하기 n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12분의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건 좀 다르죠, 그죠? 여기가 6이 아니라 12, 여기도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 된다. 이거를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네. 요거를 써먹어 볼까요? 어, 39번을 한번 가보자.
아니다. 40번을 한번 보자. 자, y는 3x제곱 마이너스 x와 y는 5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y는 5x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우리가 뭐만 구해주면 된다? 교점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3x제곱 마이너스 x와 5x 갖다라고 놓고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 돼서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된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6분의 자, 두 개 같다라고 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 3 2-0의 세제곱 이러면 끝이야. 6분의 3 곱하기 8이네 3이 2 2, 4, 8 4가 된다. 공식 사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그 다음에 역함수와 넓이 한번 볼까요? 체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역함수의 넓이. 자, 우리가 y는 fx의 역함수가 gx라고 하자. 자, 그래서 여기에 y는 fx라고 하자. 그러면 fx와 f 역함수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우리가 역함수면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는 꼭 그려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역함수를 구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뭘 구해주면 돼요?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넓이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죠? y는 x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해서 그럼 여기가 교점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에서 x를 뺀 다음에 뭐 만약에 y는 x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요것을 계산해주면 된다. 요것을 계산해서 뭐 해주면 된다? 2배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능 볼 때 정말 많이 활용하는 공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거는 너네가 한번 꼭 그려보는 게 좋을 거야. 요것도 공식이긴 하지만 y는 fx라고 할게요. 여기 a라고 할까? 여기 b라고 할게요. 여기가 fa, 여기가 fb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y는 x니까 b니까 여기가 b가 돼야 되겠다. 그럼 FA가 여기면 여기가 또 FA가 되겠다. 그죠? 이것도 FB가 되겠다. 그죠? 자, 지금 얘가 지금 어떤 점을 지나냐면은 A, FA를 지나. 여기가 B, FB를 지나네. 그럼 이것의 역함수는 FA, A를 지나겠다. 그죠? 요 점을 지나겠다. 또 어떤 점을 지나겠어요? B, FB 지나니까 역함수는 FB, B를 지나겠죠? FB, B. 이 점을 지나겠다. 그럼 이곳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서 y는 gx라고 해보자. 여기 f 역함수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a부터 b까지 fx dx와 fa부터 fb까지 gx dx 요것의 값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fx dx면은 a부터 b까지 fx dx니까 x는 a, x는 b, y는 fx로 둘러싸인 넓이가 돼야 되겠다. 이 넓이가 돼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또 여기는 뭐가 돼? fa부터 fb까지 gx dx, fa부터 fb까지 gx dx니까 이 넓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넓이와 이 넓이 합을 어떻게 구하시면 되느냐? 이거를 여기다가 보내면 되겠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y는 x에 지금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한 넓이는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죠? b 곱하기 fb, bfb 빼기 작은 직사각형은 얼마가 돼? a, f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윗끝 곱한 거에서 아래끝 곱한 거 빼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윗끝 곱한 거에서 아래끝 곱한 거 빼주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수능 볼 때 정말 활용 많이 하는 문제예요. 활용하는 많이 하는 공식이에요. 이거 나와 있는 공식이 아마 문제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없군요. 나중에 조금 더 심한 문제나 이런 거 쓸 때 아마 풀어볼 기회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 자,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됐었죠? 속도가 됐었죠? 속도를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죠? 가속도가 됐었죠. 가속도. 그럼 이걸 거꾸로 하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적분하면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접근할 때는 정적분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정적분으로 접근하면 뭐가 나와? 속도의 변화량이 나와요. 또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되느냐?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아니라 정적분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VTDT.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느냐? 이것은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 이리고 여기가 y는 vt,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해보자. 아니, 속도라고 하자. 속도라고 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0부터 2까지 VTDT 하면 얼마가 나올까? 승환 얼마 나올 것 같아? 0부터 2까지 VTDT 속도를 접근하면 얼마가 나올까? 0 나오겠다,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인 거야? 0초부터 1초까지는 무슨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접근한 게 넓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넓이가 2분의 1이죠? 이 넓이도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갔다가 1초부터 2초까지는 다시 2분의 1만큼 양의 방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어디야? 0에서 갔다가 다시 0으로 왔잖아.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0이 된다. 그죠? 근데 내가 얘가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은 A부터 B까지 VTDT의 절대값을 계산해주면 돼요. 절대값을 적분해주면 돼요. 그럼 절대값을 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아래쪽에 있는 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절대값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 0부터 1초까지 절대값을 적분하면 2분의 1. 1부터 2까지도 절대값을 적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얼마가 돼? 1이 된다. 그죠?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풀면은 편할 때가 많아. 그래서 만약에 현재 위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처음 위치 더하기 0부터 t까지 vt dt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위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처음 위치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했으면 여기가 0이 될 거고 만약에 3인점에서 출발했으면 여기 3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위치의 변화량이 했죠 그죠? 만약에 3에서 출발했는데 위치의 변화량이 0이야 그럼 현재 위치는 3이 돼야 되겠다 그죠? 만약에 3에서 출발했는데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5야 그럼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은 그게 바로 처음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다. 그 다음에 y축 대칭. 우리가 y축 대칭이면 f-x가 fx와 똑같은 걸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하고요.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면 f-x가 -fx와 같은 것을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죠. 근데 y축 대칭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a부터 a까지 접근하면 그러면 -a부터 a까지 fx dx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돼요? 0부터 a까지 fx dx의 2배다. 이렇게 써서 풀어주는 거지. 자, 원점 대칭이면 이걸 gx라고 하니까 g-x가 -gx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자. 그러면은 우리가 -a부터 a까지 gx dx 하면 어떻게 될까? 중도는 어떻게 될까? 원점 대칭인 함수가 있어요. 근데 -a부터 a까지 접근하면 얼마가 되겠어? 0.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접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접근하라고 하면은 sin x 뭐예요? 원점 대칭이니까 지워주세요. 계산할 필요 없어. 왜? -f부터 1까지니까. 탄젠트 x도 뭐예요? 원점 대칭이니까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x제곱 여기가 홀수 찼으면은 원점 대칭이잖아. 얘도 지워주세요. -x 얘도 홀수 차수잖아. 얘도 원점 대칭이니까 얘도 지워줘도 돼.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 대신에 위끝과 아래끝이 뭐가 돼야 돼?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달라야 돼. 요거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요? 0부터 1까지 1의 dx에 2배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접근하면은 얼마가 돼? 2가 되겠다. 이거를 막 접근해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면은 시간만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일 때와 y축 대칭일 때 이렇게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줘야 돼. 어떨 때? 위끝과 아래끝이 부호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 피접근 함수 중에서 혹시 원점 대칭이 없나, y축 대칭이 없나, 요거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돼.